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조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노조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지금 기업들도 힘들고요. 또 우리 서민들은 정말 죽어날 판인데 기업들은 지금 노조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노조 세상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제전문가입니다.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뭐 서두가 좀 길었지만 노조 때문에 말이죠. 뭐 예.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노조가 강성이네요. 그러니까요. 가서 뭐 국회를 에워싸지를 않나. 예. 뭐 이제 청와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김포시 일대 산업단지들을 조금 둘러봤어요. 예, 예, 기회가 예. 있어가지고 그 뭐 상마공단, 김포공단 뭐 그런 데를 좀 둘러봤는데 예. 플래카드들이 그 현수막들이 여러 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예, 예. 금속노조가 걸어놓은 건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태어나면 출생신고, 예. 취직하면 노조가이? 노조가입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노조해요. 뭐 이렇게. 함께.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기업체들이라고 하는 게 다 그 영세 업체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 김포 일대 뭐 경기도 일원에 있는 그 공장들이라고 하는 게 다 뭐 20명, 30명, 뭐 많아봐야 100명 뭐 이 정도 규모의 예. 영세 공장들이거든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노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장들 제대로 남아나겠어요? 저는 뭐 머지않아서 다 문을 닫든가 뭐 베트남으로 가든가 캄보디아로 가든가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습니다. 노조라면 이제 노동자의 조합이고 또 그다음에 노동자들끼리 네. 지금 불평등한 예. 사측과의 갈등을 예. 원만하게 해소하겠다. 이런 게 이제 아주 좋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예. 노조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경영진 예. 이런 사람들이 횡포를 부릴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경영을 잘못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예. 착취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견제할 필요도 있는 거고. 예. 그런데 그게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되는 적당한 거죠. 수준. 회사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가 되면 정말 곤란하다. 노조 때문에 원가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조 때문에 품질이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경영진 때문에 원가가 올라간다 판단을 잘못해서 예. 그러면 노조가 견제해가지고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좋게 하고 그래서 매출액을 늘리고 이익도 늘려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런 게 원래 노조가 가야 하는 정도인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뭐 완전히 싸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사업주 경영진 것을 뺏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리고 뭐 그 때문에 무슨 뭐 원가가 올라가든 회사 제품 품질이 떨어지든 그건 안중에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노조는 회사가 망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그 유성기업인가요? 네. 예, 그 사측의 간부가 네. 두들겨 맞았는데, 아우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근데 경찰이 그러니까. 개입도 못하고 그 사람들 두고 보자 이런 거 식 아닙니까? 녹취한 거 들어보니까 네. 뭐 짭새들 뭐 그러면서 네. 저것들 우리 겁나가지고 말이야 뭐 어쩔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뻔히 아는 거죠 그 사람들도. 경찰이 자기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너무 심해졌습니다. 예, 그만큼 뭐 완전히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원래 노조에게 허용된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작업장 안에서 예. 자기들이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제대로 가고 노동자도 제대로 대접을 받자 이게 원래 취지인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정치 운동이 돼버려 가지고 예, 뭐 도대체 뭐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무슨 저는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노조의 문제를 인식하고 네. 기업에 이제 뭐 노조가 없어야 된다. 네. 예. 이병철
고 이병철 전 회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노조의 문제를 파악하고 계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 예. 그랬죠. 그래서 제일 합섬에서 한 번 파업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 예. 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와. 파업이 한 번 일어났는데 그냥 폐쇄해 버렸습니다. 폐쇄. 예.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그룹 내의 그 견제 또 감시 시스템도 또 뭐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고 그래요. 사실 그 자체로 보면 바람직하지가 바람직하진 않은데 않죠. 근데 노조라고 하는 또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감시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어 놨던 거죠. 그게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가 됐죠. 됐고. 그런데 어쨌든 회사의 성장 또 우리나라의 그 삼성의 제품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일, 또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을 올리고 복지 수준을 올리는 그 목적, 그걸 위해서는 삼성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인류 기업이죠. 예,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그 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라고 하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뭐 덜 바람직하지 않은 거를 들여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과거부터 문제가 될 걸 예상을 했고 네. 어떤 잘 노조를 관리해온 삼성은 인류 세계 기업이 됐고 예. 또 반면에 관리 못한 회사들은 부지기수로 노조 때문에 쌍용 자동차, 뭐 기아 자동차, 뭐 부지기수로 그냥 날라가고 망하는 거죠. 예. 기아 자동차가 아주 대표적이죠. 네. 기아 자동차 정말 국민 기업이라고 막 박수와 뭐 찬사와 또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국민 기업이 됐잖아요. 네. 노조가 운영하는 기업. 또 김선홍이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과 노조가 손을 잡고 경영하는 기업. 1981년부터 그렇게 됐는데 뭐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말았죠. 예. 아, 그 노조. 자, 그럼 여기 이쯤에서요. 네. 뭐 미국이라든가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네. 해주시면은 지금 대한민국 노조 상황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영국이 노조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영국이 노조가 강해서 그 노조의 효과를 아주 확실하게 봤던 산업이 뭐냐면 그 자동차 산업이에요. 예. 현대자동차 같은 데죠.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가지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의 2위 국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랜드로버니 무슨 뭐 제규어니 뭐 영국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차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예.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팔려나갔죠. 지금은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다 부도가 나서 뭐 랜드로버만 하더라도 중국 샹하이 자동차가 인수를 했죠. 예. 또 어디입니까? 제규어도. 제규어나 뭐 폭스바겐인가 뭐 어디서 인수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국 자동차 회사들을 다 망해가지고 다 외국 기업들이 다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 아무튼 노조가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아우, 영국 자동차 산업은 대단하죠. 예. 뭐 제규어, 벤틀리도 있고, 벤틀리, 그다음에 롤스로이스. 예, 롤스로이스. 예. 이거 다 외국 기업들이 인수를 해버렸어요. 다 최고급 수요차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변하잖아요. 예. 소비자 취향도 계속 변하고 또 훨씬 그러니까 새로운 자동차 기업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더 값싸게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살아남으려면 또 매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늘리려면 계속해서 신제품 만들고 제품 품질 좋게 만들고 또 원가 떨어뜨리고 그렇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기업은 망해. 영국 자동차 기업들이 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노조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속에 상황이네. 팔려 지금 들어가 나가겠네요, 있는 거예요. 이제. 예. 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눈앞이 딱 보이는데요. 딱 보이는 거죠. 예, 미국의 벤틀리. 철강 산업 다 그랬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노조가 강한데 어우. 강성 노조가 있는 데들은 다 망해요.
그럴 수뿐이 예.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노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노조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회사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건 망하더라. 그건 망하더라.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조선회사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 보면 노조가 경영진하고 타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무노조 선언, 무파업 선언을 한 무파업. 거 압니까? 그리고 한 20년 동안 뭐 아무튼 엄청난 성장을 하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 파업을 하고 노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기 위함이냐? 아니면 그냥 회사가 망가지더라도 나는 몇 푼 더 가져가겠다는 것이냐?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노조와 협약 중에서 네.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해외 공장부터 닫겠다. 그게 현대자동차가 그런 네, 거죠.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적자가 나서 그래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비효율적인 데부터 생산성 낮은 데부터 없애야죠. 원가가 높은 데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리죠. 예.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해외 공장부터 문을 닫아라. 근데 거기는 원가도 낮고 생산성도 높고 좋고. 다 그래요. 예, 파업도 안 하고. 예. 예. 근데 거기부터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단협이라고 하죠. 예. 경영- 단체 협상. 예, 예. 단체 협상. 예.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어처구니가 야, 없는데요. 참, 예. 그래서 이거 노조가 정말 이제 도를 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제 노조가 정치적인 노조가 되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업들을 생산 현장을 다 멈춰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어요. 야, 이거는 참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노조가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요, 자기 기업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고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악덕 기업들입니다. 악덕 악덕 기업. 노조이고. 왜냐하면 자기들 돈 받으려고 제품값 올리고 제품 품질 형편없이 만들고 그런데도 도태가 안 돼? 자기들끼리 다 담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악덕이죠. 악덕이죠. 악덕 노조고 악덕 기업이에요. 기업이 그러면 그건 다 담합으로 잡혀가는 거고요. 네. 그런데 노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산별 노조라고 하는 게. 이제 산별 노조도 이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산별 노조가 다 담합을 해가지고 이제 민노총이니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단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정치가 생산 현장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죄악입니다. 죄악. 이건 죄예요. 이 노조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는 그래서 혼탁해졌습니다. 반드시 망한다고 봐요. 반드시 망한다. 예, 한국 경제가 반드시 망한다. 왜냐? 노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노총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꼼짝을 할 수 없잖아요. CJ 그 택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CJ 택배 예. 최근에 파업했잖아요. 파업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파업을 할 수 있는 데들은 아니에요. 그 일종의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집, 차주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파업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소비자들이 다 가서 자기가 물건 가서 찾아와야 돼. 예. 택배 맡긴 사람들이. 네. 배달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서로 기업과 노조가 네. 타협을 하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사실 또 일부 악덕 기업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있어요. 예. 그건 또 개입을 해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평화적으로. 안 되면 소송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폭력을 쓰고 그래도 경찰이 그냥 나 못 봤어 하고 뒷짐지고 다른 데 보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경찰들도 그거 손댔다가는 자기들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국 노조를 꺾은 사람이 대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그 여자 아닙니까? 여성 이제 수상인데 그 사람은 뭐 그 자기 그 보수당 안에서도 무슨 인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우연히 어쩌다가 수상이 된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이 아주 뚜렷한 분이었어요. 뚜렷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민영화하고 그 이제 정부 예산 줄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한 영국을 진짜 다 망한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우리 몇 년 안에 영국 따라간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을 정도로 영국이 형편없었다고요. 그때 뭐 영국 기업들 다 망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다 팔려 나가고. 예, 뭐 다 그럴 알짜들은, 때였어요. 네. 예. 그때 대처가 수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줄이고 뭐 그 규제 막 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 활동도 좀 제대로 좀 해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노조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거 좀 기선제압을 해야겠다. 버릇을 좀 고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영국 탄광노조가 산별노조죠. 탄광노조가 다 파업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연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연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완전히 뭐 영국 전체가 다 스톱이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대처가 어떻게 했냐? 굴복하지 않았어요. 석탄을 수입해 버렸어 그냥. 아, 너희들 그래? 그럼 우리 석탄 수입. 석탄 수입 관세 없이 수입해. 네, 그냥 다 수입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석탄 노조가 항복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노조를 그러니까 길을 들였다고 말하는 건 좀 뭐하고 노조가 법을 지키도록 노조도 시장 원리 안에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면서 영국 병이라고 하는 거, 그걸 브리티시 디시스라고 했거든요. 영국 병.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이 노조가 다 장악을 해가지고. 길가에 쓰레기 청소도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노조들, 뭐 청소원 노조들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잡은 거죠, 이 사람이. 이 대처라고 하는 사람이. 네. 철의 여인. 예,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아마 그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테러 당할 수 있죠. 예, 충분히 테러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뭐 그걸 끝까지 이뤄낸 거죠. 근데 지금도 그 영국 사회주의자들은 대처 정말 싫어해요. 그러겠죠. 싫어하지. 근데 그 덕분에 이만큼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병도 다 치유가 된 거고. 네. 그 대한민국도 좀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같이 싸고 돌고 있으니 뭐 경찰이 꼼짝 못할 정도로 큰일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뭐예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삶을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대처 같은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국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대처 같은 사람을 만약에 투표로 뽑으라 그랬다면 못 뽑았어요. 그게 어떻게 내각 책임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처 같은 사람이 뽑힌 거야. 영국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원하지도 영국의 않았지만 복이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나라의 기강을 잡은 거죠. 그게 영국의 국운이에요. 영국이 운이 좋았어, 그나마. 아, 그나마. 그래서 거기서 반전의 기회를 얻은 거죠. 영국 국민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왜?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고통스럽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일해야 되고 파업하는 것도 안 되고 법 안에서 다 해야 되고 다 그러니까 싫은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근데 받아들여야 하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해요. 근데 영국은 그나마 운이 좋아서 대처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정말 그래. 좀 뭔가 지금 동화 같은 얘기예요. 동화 같은 예, 이야기인데 예. 아, 대한민국은 지금 저기 동화가 아니라 지금 그 이제 공포 망해가고 영화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망해가고 아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하고 아이고 우리 제 자식들 생각하면 이 걱정되고. 손녀들 생각하면 참 걱정되고 미안하고 그렇죠. 이런 나라를 넘겨줘서. 아이고, 아이고.
네. 아유, 오늘도 이렇게 좋은 네.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계속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해결 방안이 뭐 딱히 안 보입니다. 정부와 저렇게 함께 한 솥밥을 먹는 식구들처럼 놀고 있으니 노조하고 정부하고요. 경찰도 꼼짝 못하고.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조만간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콱콱 눌러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말이죠, 김정호 교수님의 경제TV 또 함께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